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 가장 차가운 덫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72살이고 수도권 외곽 빌라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집은 남았지만 집을 채울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오니 아끼면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과거가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미라 씨를 만난 건 동네 복지관에서였습니다. 봉사자로 왔다가 제 얘기를 듣더니 그날부터 자주 들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들를게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꾸 오니까요. 그런데 미라 씨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장 봐주고 병원 갈 때 동행하고 약도 챙겨줬습니다. 밤늦게 전화해서 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드셨어요? 혼자 드시면 입맛 없잖아요. 제가 내일 반찬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미라 씨는 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딸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아들 장례식 때도 안 온 며느리보다 100배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라 씨 얼굴이 좀 이상했습니다. 눈밑이 까맣고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급한 전화예요.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은 마세요. 그래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라 씨가 예전처럼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잠깐 여행 갈까요? 요즘 너무 집에만 계셔서 걱정이에요. 바람 좀 쐬고 와요. 여행이라니. 저는 남편 죽고 나서 집 밖을 제대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말고는요. 여행? 돈도 들고 몸도 불편한데 뭐하러.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몸 상태 체크도 하고 좋은 곳에서 쉴 수 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미라 씨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제가 꼭 가야 한다는 듯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미라 씨가 짐을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약은 여기 넣었어요. 사진첩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 다녀오면 늘 챙기시던 것들 있죠. 진료 서류랑 확인서 같은 거요. 제가 한 대 묶어둘게요. 진료 서류라니. 무슨 서류인지 물으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미라 씨가 알아서 하는데 제가 뭐하러 물어봅니까? 서류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미라 씨가 제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면 뭘까? 보험? 연금?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미라 씨가 챙겨주니까 믿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수첩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거였습니다. 거기에 은행 비밀번호, 보험 계좌번호, 연금 관련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가져가세요? 미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미라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방에 넣어드릴게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수첩을 건네는 순간 미라 씨 시선이 수첩 첫 장을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곤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고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콜밴이었습니다. 흔히 보는 승합차였는데 창이 유난히 짙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가야 해서 편한 차로 예약했어요. 미라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올라탔습니다.
뒷자리는 넓었습니다. 좌석도 폭신했습니다. 기사님 출발하시죠.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만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슈퍼, 약국, 복지관, 빌라단지. 제가 살던 곳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멀미하시면 말씀하세요. 미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미라 씨는 저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그때 미라 씨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 상단에 문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서윤님, 이번 주 목요일 건강검진 예약 확정. 저는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인데 왜 미라 씨 폰으로 오는 걸까요? 방금 내 이름으로 문자가 왔던데요? 왜 미라 씨 폰으로 와요? 미라 씨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처리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그런 건 제가 다 할게요. 정리?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 그런데 뭐 큰일은 아니니까 넘어갔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많았습니다. 가을이라 나뭇잎이 노랗고 빨갛습니다. 어머니 경치 좋죠? 여기 공기도 좋아요.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미라 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라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가면 알아요. 어머니 좋아하실 곳이에요. 좋아할 곳이라니. 저는 별로 좋아하는 곳이 없는데. 그냥 집이 제일 편한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미라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 씨는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예정대로요. 네,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가 못 듣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 씨가 저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고지란히.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많았지만 건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도 잘 안 보였습니다. 미라 씨, 여기 어디예요?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용한 곳이 좋잖아요. 어머니 쉬려면 이런 데가 나아요. 그래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을도 없고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냥 산과 나무뿐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미라 씨가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사람만 한 명 태우면 돼요. 차는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꺾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커피 한 잔 드세요. 미라 씨가 저를 부축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은 오래됐습니다. 바닥이 낡았고 천장이 높았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제가 커피 사올게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라 씨는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직원 같았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구랑 가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방금 그분 통화에서 할머니 이름이 나와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금 통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가시는 곳이 어딘지 할머니가 직접 들으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류 같은 거. 지금 그분이 들고 있던 거 할머니가 직접 보신 거 맞아요? 저는 가방을 봤습니다. 서류 봉투, 수첩, 약 챙겼어요. 근데 왜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서류 할머니가 직접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친구분이 챙겨줬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라 씨가 챙겨줬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하면 여기서 내리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 순간 미라 씨가 돌아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일어나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라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미라 씨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출발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설마 미라 씨가 저를 그럴 리 없어요. 1년 동안 잘해줬는데 제 약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차에 다시 탔습니다. 미라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미라 씨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라 씨는 화면을 보더니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예정대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예정일까요? 왜 제가 모르는 예정이 있을까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라 씨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서, 상담 신청서, 그리고 동의서. 저는 글씨를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였지만 몇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동의라는 글씨와 입소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박혔습니다. 다음 장에는 재산관리 위임이라는 문장이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 씨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저는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약 확인하려고요. 미라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앞을 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입소와 위임이라는 단어가 제 목을 천천히 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속았습니다. 미라 씨는 저를 돌본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통하는 상태로 만들어둔 겁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산 속으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뿐이었습니다.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미라 씨가 보여준 따뜻함은 나를 살리려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차창 밖 어둠이 깊어질수록 내 숨도 같이 눌려 내려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류 같은 거. 지금 그분이 들고 있던 거 할머니가 직접 보신 거 맞아요?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슬쩍 본 글씨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보호자 동의, 입소, 재산관리 위임. 설마 미라 씨가 1년 동안 저를 돌봐준 사람이 미라 씨가 돌아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미라 씨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미라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웠습니다. 차에 다시 탔습니다. 미라 씨는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기사님은 말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터미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어둠만 남았습니다. 미라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 씨는 화면을 보더니 재빨리 받았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30분 안에 도착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한테 들리지 않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네, 준비됐죠? 그 서류 제가 챙겼어요. 걱정 마세요. 서류.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서류를 미라 씨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제 서류를 미라 씨가 준비하죠? 마음속으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했다. 아니면 다시는 내 선택을 못할 것 같았다. 3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다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은 있었지만 글씨가 오래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여기서 내리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접수하면 돼요. 접수?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접수요? 미라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이요. 어머니 몸 상태 체크해야 하잖아요. 빨리 끝나요. 걱정 마세요. 건강검진. 그런데 왜 이렇게 외진 곳에서 하죠? 왜 간판도 없는 건물에서 하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라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문마다 번호만 붙어 있었습니다. 101, 102, 103. 여기에요.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접수하고 올게요. 미라 씨가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득 남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넘겼던 말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시설인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미라 씨였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몸 상태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빨리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캡처했습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미라 씨가 아까 한 통화 내용도 메모했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해요.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자의 말대로라면 저는 지금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라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비상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불빛이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았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라 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저를 쫓아와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밖을 봤습니다. 누가요? 지금 밖에 아무도 없는데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라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근처 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차 타고 왔는데 도망쳤어요. 남자는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제가 경찰 불러드릴까요? 경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미라 씨가 잡힐까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요? 일단 물 좀 주세요. 남자는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 씨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15통이었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돼요.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빨리 연락 주세요. 제발이요. 제발이라니. 예전 같았으면 미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러주세요. 부탁드려요. 남자는 112에 전화했습니다. 네, 여기 편의점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급하게 들어오셔서 누가 쫓아온다고 하세요. 내 주소는 경찰이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저를 시설로 보내려고 했어요. 강제로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가요? 이름이나 관계 아세요? 오미라요. 제 친구. 아니, 친구인 줄 알았어요. 1년 동안 저를 돌봐줬어요. 근데 오늘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어요. 할머니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문자 캡처하고 통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서류도 있어요. 경찰관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차를 탔습니다. 파출소는 가까웠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파출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형광등이 환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오미라라는 사람이 할머니 재산이나 통장 같은 거 알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수첩에 적어뒀는데 그걸 미라 씨가 봤을 수도 있어요. 수첩이요. 네. 은행 비밀번호랑 보험 계좌 번호 같은 거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은행 전화해서 계좌 동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계좌 동결하고 싶어요. 누가 제 돈을 빼갈 것 같아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서윤이요.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끝났습니다. 고객님, 최근 거래 내역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오후 3시에 50만 원 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 맞으세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요. 제가 안 했어요. 그럼 지금 바로 계좌 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50만 원이 빠져나갔대요. 제가 안 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식으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그 오미라라는 사람 연락처 알려주세요. 저는 미라 씨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미라 씨 맞으십니까? 네, 저 파출소 경찰입니다. 한서윤 할머니 관련해서 조사 중인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경찰관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실종이요. 할머니가 실종됐다고요. 실종?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지금 여기 계십니다. 파출소에 계세요. 실종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라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찾았어요?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경찰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할머니 실종 신고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 돌렸다고 하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실종 신고.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설명은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미라 씨를 믿었겠죠. 어르신이 헤매신다, 치매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실종 아니에요. 제가 도망친 거예요. 미라 씨가 저를 어디론가 보내려고 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미라 씨 오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미라 씨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라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라 씨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미라 씨는 멈췄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예요. 미라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 시설로 보내려고 했죠? 제 재산 가져가려고 했죠? 미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머니 치료하려고 했어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의서를 펼쳤습니다. 이게 건강검진이에요? 시설 입소 동의서잖아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잖아요. 미라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보호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왜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오늘 오후에 50만 원이요. 미라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동안 돌봐준 거 고맙다고. 거짓말 마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미라 씨, 지금부터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할머니 동의 없이 출금한 것, 그리고 이 서류들에 대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미라 씨는 울먹였습니다. 저 정말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조사실로 가시죠. 미라 씨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미라 씨가 경찰관을 따라 나갔습니다. 파출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5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 오늘 오후 3시.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경찰관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정식으로 진술 받겠습니다. 집 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무서워요. 미라 씨가 올 것 같아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임시로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임시 보호시설에서 잤습니다. 침대는 딱딱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던 얼굴, 울던 얼굴, 마지막 차가운 눈빛.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미라 씨가 저를 덫에 빠뜨리려 했다면 이제는 제가 증거로 미라 씨를 가둘 차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캡처한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자, 통화 기록, 출금 내역, 서류 사진, 다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관이 저를 법률구조 상담소로 데려다 줬습니다. 상담소는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서류도 위조하고 통장에서 돈도 빼갔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문자 캡처하고 통화 기록이요. 그리고 서류도 있어요.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한 사건이에요.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럼 미라 씨를 처벌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집에 가서 서류 원본 확인하셔야 하고 은행 거래 내역도 정식으로 받아야 해요. 집에 가야 해요? 네. 근데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경찰이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변호사님과 경찰관이 같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서류 어디 보관하세요? 방 서랍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바인더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인더였습니다.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험 증서, 은행 통장, 연금 서류,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예요. 서명란 보이세요? 저는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이상했습니다. 이건 제 서명 아니에요. 저는 평생 저렇게 쓰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체가 다르네요. 이거 위조예요. 더 확인했습니다. 은행 서류도 있었습니다. 대리인 등록 신청서였습니다. 대리인 이름 오미라. 날짜 2주 전. 이거 신청 안 했어요. 제가 은행 간 적도 없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이것도 위조예요. 할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이었습니다. 옆집 최명숙 씨였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어제 경찰차 왔다 갔다 하던데. 네, 괜찮아요. 최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 서윤 씨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들던데 아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자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미라 씨랑 같이 왔어요. 몇 번 봤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언제 보셨어요? 지난주에요.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늦은 저녁에 왔다 갔어요. 변호사님이 최명숙 씨를 봤습니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 조사에서요. 네, 할 수 있어요. 서윤 씨 도와드려야죠. 저는 최명숙 씨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웃인데. 그날 저녁 경찰서로 갔습니다.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오미라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요. 저는 말했습니다. 1년 전 복지관에서 만난 것, 점점 가까워진 것, 오늘 일어난 일까지 경찰관은 다 받아 적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오미라 씨랑 대질 조사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라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미라 씨 한서윤 할머니 통장에서 50만 원 출금한 거 맞습니까? 미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그동안 돌봐준 거 고맙다고 주신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미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두로 허락받았어요. 문자나 녹음은 없어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는요? 이것도 할머니가 허락했습니까? 미라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건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요. 미라 씨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할머니 동의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명이 제 필체 아니에요. 위조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미라 씨와 제 서명을 비교했습니다. 오미라 씨 이거 설명해 보세요. 필체가 다른데요. 미라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오미라 씨 혹시 공범 있습니까? 이웃 증언에 따르면 낯선 남자가 할머니 집에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미라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 지인이에요. 이름이요? 박성우요.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요. 경찰관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박성호 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며칠 후 박성우가 잡혔습니다.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미라 씨가 나를 돌본 게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었던 이유가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1. 미라 씨가 저를 시설로 보낸다.
2. 그동안 박성호가 서류를 위조해서 재산을 정리한다. 3. 보험금과 집을 처분해서 나눠 갖는다. 경찰관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짜인 덫이었다는 거리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넓었습니다. 판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 씨와 박성호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오미라와 박성호는 피해자 한서윤 할머니를 1년 동안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서명 위조, 사기, 횡령 혐의가 명확합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변호했습니다. 피해자 한서윤 할머니는 배우자와 자식을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외로움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판사님이 미라 씨를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미라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판사님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은요? 미라 씨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오미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박성호 징역 3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지급. 미라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더는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를 분명하게 바꿨습니다. 첫째,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고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수첩에 적지 않고 휴대폰에만 저장했습니다. 둘째, 법률 상담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김정은 변호사님 번호도 저장했습니다. 셋째, 이웃들과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최명숙 씨와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최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서윤 씨 이제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근데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어요. 최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예전엔 혼자 먹는 밥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였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예전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후련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라 씨는 저를 속였습니다. 1년 동안 따뜻하게 대하면서 뒤에서는 덫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덫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최명숙 씨처럼, 김정은 변호사님처럼, 저를 믿어준 경찰관처럼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곁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